이 영상은 비단 재회뿐 아니라 썸, 연애, 재회를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마인드 컨트롤 핵심 원리를 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재회 바이블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불안하고 애타고 안달나는 마음 컨트롤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지인 관리.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지인을 관리해야 합니다. 상대와 함께 알고 있는 겹지인이든 그냥 내 지인이든 상관없어요. 잘 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절대 지인에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들은 반드시 첨언을 할 텐데 보통 그런 첨언들은 나에게 용기를 주거나 나의 마음을 안정시켜주지 않습니다. 썸, 연애, 재회에 도움되는 경우를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진심으로 내가 잘 되길 바라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에게 말하는 것은 추천합니다. 그런데 친구, 친한 직장 동료, 기타 지인들에게 말하는 건 절대 추천하지 않아요. 스몰 토크로서도 절대. 비단 재회뿐 아니라 잘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혼자, 조용히,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진행하세요. 아님 재회바이블 회원이라면 상담사와만 상의하세요. 아무리 나를 아끼는 지인이어도 절대 하지 마세요. 내가 지인에게 그 사람을 떠올리며 얘기하는 행위 자체가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키우는 꼴이기 때문이에요. 연애와 재회는 안달이 덜 나는 쪽이 반드시 이깁니다. 만약 내가 미련이 있고 재회 의사가 너무 크다는 걸 지인에게 이미 말해버렸다면 딱 일주일 동안 그 지인의 연락을 받지 말고 만나지도 말고 일주일이 지난 후 그 지인이 상대에 대해 언급을 했을 때만 근데 이제 마음 정리됐음. 인연 아닌 듯. 이렇게 단순 심플 담백하게 한마디로 정리해주고 상대에 대한 이야기에 흥미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렇다고 저 이야기를 대뜸 먼저 하진 말고 상대 얘기가 만약 나온다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하며 선을 긋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사람에게서 유혹의 기술을 뽑아 먹어라. 그 사람이 나를 안달나게 했다면 엄청난 유혹의 기술과 매력을 보유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나를 유혹했던 과정을 쭉 상기하며 되짚어 봅시다. 어떻게 해서 나의 마음에 스며들게 된 건지, 어떻게 해서 연애하는 동안 내가 쉽게 가질 수 없는 느낌이 드는 건지, 이별하고 나서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나에 대한 미련이 없을 수 있는 건지, 등등 정말 디테일하게 기술해 보세요. 예를 들어, 그 사람은 자신이 뭘 하는지 디테일하게 알려주지 않아 호기심을 자아낸다 라는 점을 짚어내 봅시다. 대개 상대에게 내가 얼마나 너 없이도 잘 지내고 있는지 보여주고 싶어서 인스타 스토리나 카톡 프사 등을 수시로 업데이트하며 내 근황을 보여주곤 합니다. 이에 대해 상대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잘 살고 있네. 오, 요새 사람들 많이 만나네. 와, 요새 일 안 바쁜가? 엄청 잘 노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을지 상상을 자아내고 나와의 재회를 꿈꾸며 다시 나와 연애한다면 이전과 다르게 어떤 재미가 펼쳐질지 기대를 할까요? 모든 걸 오픈하지 않아야 신비로움이 유지되는구나. 나는 너무 내 일상을 다 알려줘 버렸어. 그 사람에게 가치 어필을 하고 싶은 마음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무엇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장소에 갔는지 다 알려줬네.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은 자기가 뭐 하는지 나에게 내비치지를 않아. 이렇게 다 내가 오픈해버리면 어떻게 상대가 나에 대해 궁금해하고 나를 더 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겠어. 지금부터라도 나에 대한 정보를 주거나 내 일상을 알려주는 걸 멈추고 상대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빼와야겠다. 세 번째, 다른 선택지. 그 사람을 너무 특별하게 생각하면 당연히 안달나고 애타고 불안해집니다. 자연히 내가 마음이 있다는 걸 티내게 되고 그럼으로써 상대는 마음이 편해지죠. 오, 이미 나에게 호감이 있네? 날 이미 좋아하고 있네. 내가 호감이 있다는 걸 상대가 알게 해야 하는 건 맞아요. 이건 관계 발전과 여지 남기기에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단편적으로, 역시 쉽게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걸 티내면 안 되는 거였어. 내 마음을 최대한 숨기고 드라이하게 상대를 대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좀 곤란해요. 그니까 상대에게 여지는 계속 주고, 이렇게 나는 너와 재회, 연애로 발전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야. 열려 있어.
너가 다가오기만 하면 우린 가능할지도 몰라. 이렇게 상대에게 여지는 주고 동시에 다른 선택지를 최대한 많이 가져와야 합니다. 특히 상대와 비슷한 가치의 또 다른 이성일수록 제일 좋겠죠? 연애하는 거 아니고 재회한 사이도 아니에요. 다른 이성을 충분히 탐색해도 되는 시기니까 소개팅도 받고 섣불리 역시 소개팅 해도 안 되겠어. 걔만큼 매력 있고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소개팅 상대가 좋은 사람인 건 맞지만 정말 마음은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하며 제외하고 싶은 상대를 우상화, 신성화하지 말자고요. 마음을 좀 열자. 내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지금은 잡기 쉬운 물고기처럼 보여서 마음이 확 안 끌리는 것 같아도 나에게 얼마나 좋은 사람이 되어줄지는 내가 함부로 단정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잡힐 듯 안 잡힐 듯 애간장이 타는 상대의 사랑의 장난질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좀 큰 사람이 됩시다. 욕심을 덜고 열린 사람이 되자고요. 네 번째, 선 차단. 정말 도저히 이 사람에게서 오는 카톡 등의 연락을 담담하게 받아낼 자신이 없다면 잠시 차단을 해둡시다. 프로필 사진도 안 보이게 상대가 알 수 있게 차단하는 게 아니라 메시지만 차단해두는 거예요. 상대가 알 수 없게. 내가 답장을 안 해준다고 해서 상대가 다른 애인을 사귀지 않아요. 생각해 봅시다. 상대가 나에게 마음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그 사람과 재회하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불확실성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역으로 내가 상대에게 그 불확실성을 주어야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너무 뻔한 사람이었어요. 이제라도 상대의 예측을 벗어나는 알 수 없는 사람이 되어줍시다. 잠시 차단을 해두고 내 중심이 잡힌 것 같다는 확신이 들 때, 그때 상대에게 카톡을 보냅시다. 아마 내 카톡이 선물같이 느껴질 거예요. 이래도 안 되겠다면 저에게 카톡을 주세요.